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을 먹고 사는 여자 행복꽃 순재입니다. 오늘은 시들어가는 화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지난 3월 달부터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예쁘게 꽃피는 화초들이 많았었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이 접어들면서 이제는 서서히 꽃도 시들어가고, 꽃만 시들면 상관이 없는데 꽃이 시든 후에 그 화초의 모습도 아주 보기 흉하게 죽어갈 듯한 그런 화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당이 가장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중에서 3월, 4월, 5월까지입니다. 5월 하순이 지나면서 시들어간 꽃들만 많이 있고요. 또 잎사귀만 남아 있는데도 벌레의 침입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도 함께 하고요. 또 살아있는 화초들도 쑥쑥 자라기 때문에 늘어지면서 아주 마당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6월 달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에는 예쁜 꽃들 위주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꽃피는 야생화들은 관엽과 다르게 변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쁜 꽃을 보는 시간보다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가꾸는 시간이 더 많은데요. 이런 면이 어쩌면 야생화를 키우는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또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해마다 또 꽃을 예쁘게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우기도 하고, 그래서 할 일 없는 관엽에 비해서 야생화 꽃 피는 친구들은 1년 내내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거죠. 이게 주황 다이시아인데요. 얼마 전까지 꽃이 아주 예뻐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호혹하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이런 모습이에요. 꽃이 다지고 꽃진 자리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이 친구는 또 계속 새순을 올리면서 꽃이 피워주니까 아래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다면 또 적당한 크기에서 잘라주고 또 시기를 기다리면 새로운 순을 올리면서 또 예쁜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올 텐데요. 요거는 또 오늘 우리 집 춘절국의 모습입니다. 한때 한 몇 개월을 아주 예쁘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쁘게 꽃이 한들 피어서 또 설레게 했던 이 춘절국이 지금은 다 져서 또 요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꽃대를 잘라서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또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요 친구도 아래는 튼튼하니까, 잎사귀는 튼튼하고 또 새순이 지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요런 친구들은 저는 또 꽃대만 잘라서 또 한쪽에서 쉬고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줄 거예요. 요렇게 꽃만 지고 건강한 친구들은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은 어쩌면 비가 오고 그래서요. 이 예쁘던 도망금도 지금은 요런 상태입니다. 예쁘던 도망금도 지금 요런 상태고요.
리스본도 지금 그냥 꽃대만 요래 아직 꽃대를 잘라주지 못하고요. 청아지손이도 조금 요런 모습입니다. 예쁜 꽃들이 다 졌고요. 그런데 아직 다들 건강은 해요. 또 여기 백두풍로초 오늘 비를 3일 동안 맞았거든요. 일부러 이 친구들은 계속 꽃이 오래가지도 않고 새로운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 그냥 비 맞게 뒀습니다. 이게 백두풍로초의 모습이에요. 춘절국 요런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냥 꽃대만 자르고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요 사계국화도 한때는 아주 예쁘게 너무 꽃이 많이 펴가지고 한 2개월 정도를 꽃이 변함없이 그렇게 조화처럼 피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도 그냥 저는 꽃대 정도만 자르던지 아니면 그냥 요대로 둬요. 요대로 두면 스스로 그 버릴 애들은 자기네들이 떡잎을 만들고요. 새로 키울 애들은 자기네들이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저는 요거를 크게 정리를 하지 않고 밉지만 그냥 요대로 두려고 해요. 요 사계국화 요 친구들은. 왜냐하면 저 춘절국하고는 또 그 건강이나 이 줄기 상태가 좀 더 다르거든요. 지금은 또 요런 모습인데요. 요거를 기다리면 또 새로운 그 싹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저렇게 시든 꽃대만 잘라주면 되는 친구들은,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친구들은 문제가 별로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그 한때 예쁘게 지금 이것이 누구일까요? 이것이 주리안 앵초들입니다. 주리안 앵초들이 지금 이래요. 한 2주 전까지는 꽃이 있었는데요. 꽃이 지고 나서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벌레도 좋아하고요. 이거가 꽃도 식용할 수 있는 그런 화초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또 잘 먹어요. 그리고 또 물에도 약해서 아마 이 친구들을 봄에 예쁘다고 들였어도 여름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노지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또 노지에서가 오히려 좀 잘 가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 친구들 굳이 정리를 안 해주고 요런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 시들어가는 요런 친구들 제일 먼저 차단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물론 이 친구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처음부터 햇빛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지만 시들어가는 꽃 제일 먼저 차단해야 될 것은 햇빛입니다. 여기 아래 비나분들로 다 있는 친구들은 또 그 사랑초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도 일단은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것은 햇빛이고,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줄여야 될 것이 물입니다. 저렇게 아예 뿌리 자체가 없는 친구들은, 잎사귀 자체가 없는 친구들은 물도 주지 말아야 되겠지만요. 또 요렇게 근근히 또 살아있는 이 친구가 있어요. 이것이 층층이 앵초인데요. 층층이 앵초도 이 친구도 지금까지 살아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두고 있어요. 요거를 예쁘게 예쁘게 키우겠다고 어떻게 건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이 친구들이 아주 마른 가지를 다 떼낼 때까지 말릴 건 말리고, 스스로 버릴 건 버리고, 또 키워 나가고 에너지를 키울 때까지 그냥 요런 모습 그대로 한쪽에 두고 햇빛 피하고, 또 물은 상태 봐갖고 한 번씩 물을 또 줄이고 하면서 요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3월 달에 어딘 집에 갔을 때 분갈이를 해서 뿌리를 건드려서 시들한데 햇빛이 없어서 시들하다고 그 친구를 햇빛에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얘 시들한데 왜 이렇게 햇빛에 내놨느냐, 이거는 이렇게 시들할 때는 햇빛 먼저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안쪽에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이 시들하면은 햇빛이 없어서 시들하나 그러고 햇빛에 내놓고요. 또 물이 없어서 시들하나 하고 물을 주게 됩니다. 제일 먼저 화초가 시들할 때 제일 먼저 줄여야 할 것은 햇빛이에요. 그 다음 줄여야 할 것은 물입니다. 햇빛은 그늘이나 반그늘로 옮겨주시는 것이 좋고요. 물은 그 잎사귀 상태나 흙 상태를 보시고 한 번씩 관리를 해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람은 통하는 것이 좋아요. 꽃들에게서는 어쩌면은 항상 중요한 것은 적당한 바람이 항상 통하는 것이 좋은 것은 사계절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항상 있어야 돼요. 너무 센 바람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기의 순환을 말하는 거죠. 바람은 공기의 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란다인데요. 요 창틀에 며칠 전까지, 오늘 아침까지 요 창틀에 풍노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노초 대신 다른 친구들이 앉아 있죠. 여기에 앉아 있던 풍노초들을 요쪽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풍노초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친구들이 또 요거 비 오기 한 이틀 정도 무지 뜨거웠잖아요. 그 뜨겁고 나서 비가 와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데 요 두 화분 상태가 잎사귀가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비 올 때 오늘 아침까지 비도 맞았거든요. 직접 맞은 거는 아니고 창문을 통해서 창틀로 들어오는 비를 맞았습니다. 상태가 이래서 일단은 비를 피해서 안쪽으로 놔줬어요. 화초들이 시들어가거나 불안할 때는 제일 먼저 햇빛을 피해주고 물의 양도 줄여줘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고향 파란 들남 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